유시간자 TV 오늘 영상은 사급교과산자 15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표준어는 표할표, 법도준, 말씀어로 교육적 문화적인 편의를 위하여 한 나라의 표준이 되게 정한 말을 의미합니다. 표할표를 보겠습니다. 표할표는 나무목과 표표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표표는 아랫부분은 세월이 지나면서 불화가 변하여 VC로 표기가 된 것이고요. 윗부분은 불길과 연기가 올라가는 굴뚝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불똥이나 가볍다라는 의미를 나타냈었는데 동전이나 엽전보다는 화상들이 개발한 약소고음인 증표가 훨씬 가볍기 때문에 쪽지나 표, 증표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가벼움과 표를 뜻하는 표표와 나무목이 합쳐진 표할표는 나중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나무의 표를 하는 것을 뜻하는 글자로 표시하다, 기록하다, 적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도준을 보겠습니다. 법도준은 준할 준이라고도 하는데 준하다라는 말은 본보기로 삼는다 또는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법도준은 물수와 송골매 준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송골매 준은 열십자 위에 세추가 얹혀진 모습으로 횟대에 송골매가 앉아있는 모습인데 송골매 준에 물수가 더해져서 새가 물리를 일직선으로 날아가고 있는 것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곱게 날아간다는 의미에서 평평하다라는 뜻이 생겼고 또한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고르다, 바로잡다는 뜻이 파생되었고 이후에 기준이나 규격, 표준이라는 뜻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어를 보겠습니다. 말씀어는 말씀언과 나오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말씀어는 소전을 보면 입에 나팔을 물고 있는 모양의 글자인데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 말하다, 발표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나오는 아소노와 입구가 결합된 글자입니다. 한 자리 숫자 중 가장 큰 수인 9를 위에 한 일로 쓰고 가장 작은 수인 1을 아래에 한 일로 쓴 후에 X자를 표시한 것이 다소노인데 교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노의 입구가 합쳐진 나오는 말을 주고받는다라는 뜻이었는데 나라는 의미로 가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한다라는 본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오 앞에 말씀언을 붙인 말씀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어는 말씀언과 나오가 합쳐져서 말하다, 발표하다, 알리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어는 표할표, 법도준, 말씀어로 교육적 문화적인 편의를 위하여 한 나라의 표준이 되게 정한 말을 의미합니다. 함축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함축은 먹음을 함, 목을 축으로 풍부한 내용이나 깊은 뜻이 들어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먹음을 함을 보겠습니다. 먹음을 함은 이제 금과 입구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이제 금은 새를 잡기 위한 덫을 그린 것으로 추정합니다. 덮개집의 한쪽에 다리를 고이고 끈을 연결하여 새가 덫에 들어가면 줄을 당겨서 새를 잡는 방식인데 줄을 당겨야 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지금이라는 뜻이 생겼습니다. 이제 금의 입구가 더해진 먹음을 함은 새 덫의 끈을 잡아당겼는데 덫 안에 새가 잡힌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머금다, 싸다, 품다 등의 뜻입니다. 모을축을 보겠습니다. 모을축은 저축할 축이라고도 하는데 풀초와 짐승축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짐승축은 각골문을 보면 실타래처럼 꼬인 식도와 그 아래에 밥통을 그린 것으로 먹은 음식물이 밥통 속에 쌓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음식을 되새김질도 하고 위에 저장하기도 하며 또의 밥통은 여행시 물통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장하다의 의미였는데 가축의 의미로 사용이 되면서 풀초를 더한 모을축이 만들어졌습니다. 모으다, 쌌다, 저장하다 등의 뜻입니다. 그래서 함축은 먹음을 함, 모을축으로 풍부한 내용이나 깊은 뜻이 들어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형태소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형태소는 모양형, 모양태, 본디소로 일정한 뜻이나 기능을 지닌 가장 작은 단위의 말을 뜻합니다. 모양형을 보겠습니다. 모양형은 우물 정이 변한 모습인 평평할 견과 설억삼이 합쳐진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평평할 견은 붓글씨를 쓸 때 일정한 크기로 쓸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틀을 말하며 설억삼은 붓으로 아름답게 그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형은 일정한 격자의 틀을 놓고 붓으로 글자나 어떤 사물을 그린다는 것으로
꼴이나 형상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모양태를 보겠습니다. 모양태는 능할 능과 마음심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능할 능은 원래 곰을 그린 글자입니다. 곰은 입이 뾰족하게 튀어나와서 머리가 삼각형 모양으로 생겨서 이 부분이 머리를 그린 것이고요. 커다란 몸은 6달월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발과 뒷발을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곰은 미련한 것이 아니고 힘도 세고 나무도 잘 타고 헤엄도 잘 치고 영리하기까지 해서 능하다, 할 수 있다, 재능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곰이라는 글자를 다시 만들어야 했는데 곰의 털에서 고운빛이 광택이 난다고 해서 능할 능에 불화를 더한 곰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능할 능에 마음심이 더해진 모양태는 능히 할 수 있다는 마음은 그 자신감이 모습이나 태도에 나타나게 된다는 의미로 모습, 모양, 태도 등의 뜻입니다. 본디소를 보겠습니다. 본디소는 힐소라고도 하는데 본디소는 드리울 수와 힐사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드리울 수는 소전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땅 위에 잎이나 가지가 아래로 드리워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드리우다라는 뜻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현수막은 달현, 드리울수로 광부문 등을 적어 길게 매단 천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디소는 드리울수와 실사가 합쳐져서 물에 빨아 널어 드리운 실이 깨끗하고 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희다는 뜻이 생겼고 염색을 하지 않아 수수하다, 염색할 바탕 등으로 파생되어 수수하다, 바탕, 본디 등의 뜻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처녀귀신이 입은 소복은 흰옷이라는 뜻이고 소박하다는 수수하다는 의미이며 수학에서 나오는 소수는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바탕이 되는 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태소는 모양형, 모양태, 본디소로 일정한 뜻이나 기능을 지닌 가장 작은 단위의 말을 뜻합니다. 희곡이라는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곡은 희롱할 희, 굽을 곡으로 상현을 목적으로 쓰여진 연극의 대본을 의미합니다. 희롱할 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롱할 희는 놀이희라고도 하는데 옛날 그릇 희와 창과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옛날 그릇 희의 윗부분은 범호이고 아랫부분은 제사 때 쓰는 그릇인 제기를 나타내는 콩두인데 제사 때 사용하는 호랑이 문양의 솥을 그린 것입니다. 여기에 창과가 더해진 희롱할 희는 제사 때 사용하던 호랑이 문양이 그려진 솥 옆에서 출정을 앞두고 병사들이 사기를 도두어 주기 위해서 창을 들고 춤을 추며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 겸 축제를 벌이던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에는 의미가 많이 변해서 놀이나 희롱하다 등의 의미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굽을곡을 보겠습니다. 굽을곡은 대나무로 만든 광주리 옆면을 그린 것으로 굴곡이 있는 모양에서 굽다, 굽히다와 곧지 않음에서 그르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음악에서 음의 높이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변화하는 가락이나 악곡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희곡은 희롱할 희, 굽을곡으로 상현을 목적으로 쓰여진 연극의 대본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4급 교과서 한자어 15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표준어는 표할표, 법도준, 말씀어로 교육적 문화적인 편의를 위하여 한 나라의 표준이 되게 정한 말을 의미합니다. 함축은 먹음을 함, 모을 축으로 풍부한 내용이나 깊은 뜻이 있음을 뜻하는 말이며 형태소는 모양형, 모양태, 본디소로 일정한 뜻이나 기능을 지닌 가장 작은 단위의 말을 뜻하고 희곡은 희롱할 희, 굽을곡으로 상현을 목적으로 쓰여진 연극의 대본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4급 교과서 한자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